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설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뚜렛 증후군 자녀를 직접 치료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고3 때 음성 틱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틱장애가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듣는데 이 음성 틱 장애가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것을 참기 위해서 목을 만지고 가다듬고 몸에 힘을 주면서 매 순간순간을 견뎌왔었고, 쉬는 시간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공호흡을 호흡을 이렇게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몸을 풀어주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간신히 매 순간순간을 극복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틱장애를 겪다 보니 저희 첫째도 겪게 되었는데요. 저희 첫째는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느려서 생후 12개월 이전에 한약을 6개월 동안 대근육, 소근육 발달 약을 먹고, 그 뒤로 발달이 급격히 성장을 잘 해서 그 뒤로 한약 없이 잘 커왔습니다. 언어도 조금 느렸지만 역시 정상적으로 잘 커왔고 인지 기능도 잘 발달을 해왔는데요. 6세경 아이가 많이 산만해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아이를 혼내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온 것인지, 산만해졌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이가 음성 틱장애가 발생이 되었고요. 계속 반복적인 그런 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틱장애에 주로 사용이 되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러한 천황보신단 가감하는 탕약을 사용하여서 아이에게 사용을 했더니 증상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었고, 아주 심한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의 없었던 날도 있었고 또 있기도 하고, 있다 없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6세를 지내왔었습니다. 7세가 되어서 아이가 유치원 생활도 하고 또한 이제 약간의 학습도 하면서 어느 날 근육틱과 음성틱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이가 불면증이 발생이 되었는데, 잠도 물론 늦게 자기도 했지만 새벽에 2~3시경 깨가지고 꽥꽥 소리를 악악 지르면서 음성틱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소리를 계속 내느라 근처 아파트 윗집 옆집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리고 저희도 잠을 중간에 깨다 보니 많이 피곤했었고요. 일단은 아이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엄마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7살 아이가 엄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를 제가 2번 정도를 옆에서 들어봤었습니다. 아이도 너무나 힘든데 이것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었던 거죠. 아이의 표정은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표정으로 매일매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간의 열을 낮추는 행간혈자리랑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합곡혈자리를 쓰게 되었는데, 밤에 1시간 정도를 소리를 지르는 음성틱을 했었는데 이 혈자리를 직접 침을 놨습니다. 아이가 괴로워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밤마다 침을 놔보니 한 20분 정도 수면 시간, 깨어나는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까지는 한계가 좀 있었고요. 다만 아주 극심한 흥분이나 불안감을 진정시켜주는 데는 효과가 있었고 아이의 짜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약을 써야겠다고 싶어서 소양인 틱장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약을 썼습니다. 특히 제 체질이 소양인하고 태음인이 섞여 있는 복합 체질이고, 안에는 태양인하고 소음인이 좀 섞여 있는 체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날 약을 썼더니 아이의 근육질이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던 아이가 발, 다리, 허리까지 틱 증상을 보이는데, 얼마나 아이한테 미안한지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거의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갑자기 증세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소양인 틱장애를 보이는 아이들한테 꽤나 유효했었던 처방인데도 아이는 체질이 맞지 않았어서 그 한 번 복용했던 것으로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것이 2, 3일 정도 증상이 심했었고 3일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한약이 잘 맞지 않았을 때는 물론 그 약에 쓰는 한약이지만 체질이 맞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2, 3일 정도 주 증상이 좀 악화가 되었다가 그 약효가 떨어지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이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물론 저는 그 원위치가 되는 걸 알았지만 아마 학부모였다면 굉장한 컴플레인을 아마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약이 얼만큼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체질의 파악을 잘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체질에 크게는 관계가 없는 억간산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특장에 양반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 약을 썼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억간산으로 틱장애가 좋아진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2~5명 정도는 효과를 봅니다. 근데 저희 아이한테는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안 된다 보니 참 마음이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의사로서 이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상당히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쓰는 그런 음성틱장의 효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효과가 미진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스승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취합하여서 우리 아이가 소음인이지만 태양인의 체질이 섞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태양인에게 사용이 되는 그런 간의 열을 내려주고 대장의 열을 빼주는 한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크게 변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열을 빼주는 한약을 쓰기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이 약을 쓰고 나서는 바로 그날부터 틱 증상이 30% 정도가 바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밤에 수면을 못 자는 시간이 1시간에서 한 침을 맞고 40분으로 줄었는데 약을 먹고 20분 정도 20~30분 미만 정도만 틱 증상을 보이고 그 틱의 강도도 더 약해진 소리만 내면서 조금 아이가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약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 어느 시점부터는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열을 빼다 보니 틱장애 뚜렛 증후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장애열이 꺼지다 보니 장이 차가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에 중단을 하게 되었고요. 간의 열만 내려주는 한약을 복약해보니 설사를 심하게 하지는 않고 가끔 한두 번씩만 하는 정도로 컨트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치료를 하고 나니 처음으로 아이가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잠을 자는 그런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안 올 것이고 이 아이가 과연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제가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가 그래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었는데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는 날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근육틱도 줄어들었고 음성틱도 많이 호전이 되었죠. 물론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쓰고 1년이 되어서 이제 근육틱 장애는 평소에는 물론 많이 감소되었지만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틱장애가 나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틱장애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속적으로 몇 시간째 보이는 틱장애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음성 틱장애도 지속적으로 1시간, 2시간씩 하는 그런 음성 틱장애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뜻대로 안 될 때 증상이 한두 시간 또는 20~30분 나타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정도로 나타났고요.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집에서는 틱장애를 보였는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꾹 참고 최대한 증상을 참고 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만 오면 틱장애를 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았던 그 틱장애를 집에 와서 풀었던 것이죠. 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틱장애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참는 만큼 그것이 내 몸에 차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야지만 틱장애가 완화되는 거고 틱장애에 대한 그 충동 욕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틱장애를 하는 것이 그 올라오는 그 충동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생리적인 반응이지만 이것 자체가 질환이고 장애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참으면 참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하는 것도 더 압니다. 하나의 늪과 같아서 그것을 도망가려고 할수록 늪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어 왔고 수없이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당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직은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틱장애가 남아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놀이치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를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됐었던 거는 제가 놀이치료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막막하게 생각했던 부모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10분, 15분 정도의 상담이었지만 아이에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매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도 놀이치료를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놀이치료를 받는데 이상하게 놀이치료를 받는 날 집에 오다 보면은 아이가 틱 증세와 근육틱과 음성틱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서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틱 장애가 점차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가 점차 어려워져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저는 큰 도움을 얻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세가 심해진 것에 대해서 크게 원망하거나 불만이 있지 않고 아이가 이 치료를 받았던 것 그리고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눈 것만으로도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학부모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 당시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였던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는 특정 아이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고 또한 선생님에 대해서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이야기들을 한두 번 이야기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몇 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그 피해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언짢음과 짜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틱장애와 또레 증후군이 낫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다 나아야지만이 틱장애와 또레 증후군이 낫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한 60% 정도가 호소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그때 저희가 잠시 캐나다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만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이와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을 함께 타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이가 즐겁게 한국에서보다 뛰어놀고 함께 즐겁게 운동을 하면서 아빠에 대한 불편감과 그런 아빠에 대한 긴장감들이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밀가루와 빵을 먹으면 그날은 이런 뚜레틱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데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 한 번씩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약간은 그날 증상이 심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금방 감소가 되었고 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아빠와 소중한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아이의 틱장애, 뚜레 증후군, 음성 틱장애가 90% 이상 소실이 되었고 우리 아이가 틱장애가 하나도 보이지 않네라고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가 학교에 대해서 아이가 친구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호소하던 피해의식이 거의 8, 90% 이상 소실이 된 것입니다. 약간 이야기를 하지만 금방 지나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는 소음인 간 기능을 치료해주는 그 약과 플러스 대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서 틱장애를 치료해주는 약을 썼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간헐적으로 보이던 설사도 치료가 되었고 아이가 학습 능력도 조금 더 좋아져서 그런 대장 기능에 쓰는 소음인 틱장애 한약을 먹고는 아이가 학습 능력이 좋아져서 그날 숙제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아이가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을 하고 침치료, 그 행간열이랑 합곡열, 혈자리를 한 번씩 간헐적으로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뒤로는 일상적으로는 틱장애가 자주 집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공부량이 많거나 학원이 좀 늘거나 그랬을 때는 가벼운 근육틱이 살짝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좀 줄이고 운동을 시키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태권도라든지 줄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켰고요. 음식 중에서 틱장애가 살짝 보일 때는 밀가루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줄였고요. 또한 괜찮아지면 역시 먹였습니다. 먹여도 괜찮으면 계속 먹이고 있고 현재는 먹여도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한 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즐겁게 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남겨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이 청지각이 조금 약합니다. 저도 청지각이 약해서 청지각 기능을 높여주는 약도 개발하고 신경인지 치료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도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다른 말로 착각을 하고 들을 때가 많아요. 뭐 짜파게티를 먹었니? 뭐 그러면 뭐 짜장면을 먹었니로 이렇게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오해를 해서 엉뚱한 답변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똑똑한데도 어느 순간 청지각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학령기가 되면서 이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뉴로피드백이랑 청지각 훈련을 하러 저희 한의원에 저희 아이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각 기능을 향상을 시키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좋아지면 역시 이런 훈련들도 종료하겠죠. 그리고 이런 청지각 훈련은 읽기 능력을 좋아지게 해주고 아이의 학습 능력과 이해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읽기 학원도 다니면서 현재 읽기 능력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영어 학원과 읽기 학원을 같이 많이 다녔더니 아이가 늦게까지 숙제하면서 근육튀기 한두 번씩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고요. 현재는 읽기 학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틱장애나 뚜렛 증후군이 쉬운 한약, 억간산과 같은 약으로 쉽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을 맞춰서 약을 찾아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억간산만으로는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찾아서 약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태양인과 같은 체질의 아이들은 한약을 썼을 때 맞으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지만 안 맞았을 때는 사이드도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이 며칠 안 가지만 부모로서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약간의 사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을 찾아야만이 아이가 또렛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 약이 금방 찾아지지 않을 때 많이 한의사로서 자책감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고 아이를 몇 번 혼냈던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갈수록 틱장애가 심해지고 음성틱이 심해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틱장애와 뚜렛 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제분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도 아마 동일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다행히 적절한 한약이 맞기 시작할 때부터는 뭔가 그 주된 증상이 꺾이는 그 느낌이 바로 보입니다. 그 약을 찾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약과는 다르게 한약이 이런 틱장애 뚜렛 증후군에 쓰는 약들이 사실은 상당히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신경정신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의원에서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찾는 과정 속에서 증상이 심해지면은 치료를 바로 중단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체질을 찾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간열도 있지만 위열도 있고 심열도 있고 대장열도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보통 찾게 되고 너무 까다로운 체질인 경우는 3, 4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약의 퍼즐이 맞춰지면 그 즉각적으로 증세가 조금씩 꺾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양육과 지지와 식단과 이런 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이 틱장애와 뚜레 증후군은 간열이 가장 핵심 원인입니다. 정신과에서는 이제 항정신과 약을 주로 쓰죠. 하지만 그런 약 자체가 가지는 사이드 이펙트가 세고 그건 약만으로 다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증상이 가벼울 때는 그런 약을 쓰기가 참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조현병에 쓰는 약을 아이가 틱장애를 보인다고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틱과 뚜레 증후군에 쓰는 그런 약이 직접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약은 체질만 맞고 원인 즉 열의 위치만 맞는다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그지만 그 원인과 체질이 맞지 않으면 때로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심해지기도 하고 좀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잘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분명히 틱장애와 뚜레 증후군도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도 한약을 통해서 한 80%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양육 과정을 통해서 20% 정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모의 양육도 중요하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적절한 한약을 통해서 이 아이의 열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는 틱장애의 그 충동적 욕구가 올라오지 않고 그것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저희 아이를 치료하면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아이들의 틱장애와 뚜레 증후군 아이들의 치료약이 더 개발이 되고 더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틱장애와 뚜레 증후군 아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치료의 과정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조금이나마 긴 터널에 약간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